네, 반갑습니다. 동수대학교 게임학과 이동훈 교수입니다. 게임 AI 프로 여섯 번째 아티클 The Behavioral Tree Starter Kit BT의 코드를 구조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좌는 길이가 되게 기네요. 벌써 여섯 번째인데 아직까지 좀 강좌의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끝까지 코드를 지금처럼 같은 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 다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번역한 이 본문에 대한 번역 데이터도 링크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병렬 트리에 관련된 개념과 이걸 어디에 쓸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병렬 트리가 아니라 예, 병렬 브랜치 또는 병렬 노드이지만 실제로 멀티 스레딩으로 동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병렬 처리가 되지만 코드는 업데이트 함수에서 한 프레임 안에서 순차적인 실행으로 처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구조를 갖다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짓 노드를 갖다가 상속받았고요. 좀 특이한 거는 이제 폴리시라고 하는 이제 정책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일단 인형으로 열거형으로 잡혀 있는데요. require one, require one이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가 요구된다, 모든 것이 요구된다. 그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언제 그 이 페러를 병렬 처리 노드를 종료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셀렉터나 시퀀스와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require one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석세스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종료하겠다, 또는 실패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종료하겠다, 하나가 필요한 경우고요. require all은 성공이 모두 됐을 경우에 종료하겠다, 또는 실패가 모두 되었을 때 종료하겠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꾸어서 그 코드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심플한 두 가지 경우를 갖다가 지금 예로 들어 놨고요. 그래서 생성자에서 보면 이 성공에 관련된 정책과 실패에 대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require 1이고 뭐 실패가 뭐 require all이고 이렇게 설정될 수도 있겠죠. 하나라도 성공하거나 다 실패하거나, 자, 이 경우에 종료되는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 정책을 변수로서 두 개 잡아놨고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 오버라이드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마찬가지 스테이터스로 반환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동시에 실행되는 녀석은 사실 다루기가 되게 까다롭죠.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정밀하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구현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재추측하는, 그러니까 내가 구현해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에는 이제 코드에서 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하나는 병렬이 성공하는 조건, success, 하나는 병렬이 실패하는 조건, failure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설명한 것과 같이 모든 노드가 실패하거나, 또는 모든 노드가 성공하거나, 또는 하나의 노드가 실패하거나, 또는 하나의 노드가 성공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준점을 잡는 하나의 정책으로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꼭 이렇게 구현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열거형 변수 이렇게 안 쓰고 이제 카운터 변수 둬가지고 카운트 개수가 몇 개이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무래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로 표현한 것이 좋다. 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식 노드의 데코레이트를 사용하면 반환 상태에 대한 변경도 가능해진다. 자식에 대해서 반환에 대한 조건들을 데코레이트 통해서 보다 정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 이야기겠죠. 업데이트 함수를 봅시다. 일단 성공 카운트와 실패 카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 왼쪽 자식부터 시작해서 이터레이션을 돕니다.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자식이 종료가 되지 않았다면, 종료 조건은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식은 왜 종료가 되지 않았으면이라고 할까요? 어떤 녀석은 우리가 종료 조건이 모든 것이 다 실패하면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노드는 중간에 실패로 인해 가지고 종료가 돼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돌리면 안 되겠죠. 이 병렬이니까. 말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우리가 어떤 병렬 처리를 하는데 자, 이 돌아가다가 얘가 실패가 돼가지고 터미네이트가 돼, 터미네이트 조건에 만족된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가 실패했다고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자, 이 노드는 다시 재방문을 하겠죠. 그때, 자, 이 녀석 돌리면 안 되니까, 이미 종료됐으니까 건너뛰고 돌리기 위한 형태로 조건이, 자, 어떤 자식 노드가 종료가 안 됐으면 자, 실행시키자라는 형태의 조건이 붙은 거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자식 노드를 갖다가 실행시킨 스테이터스가 틱을 통해서 실행되고 난 뒤에 그 결과값이 성공이라면, 뭐 반환하거나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한번 이루어졌다라는 카운트가 기록됩니다. 그때 만약에 성공의 정책이 하나만 성공되면 종료하겠다는 정책을 만약에 쓰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그냥 리턴 값을 성공으로 돌려주면 될 겁니다. 또 다른 형태로 한 노드에 대한 틱을 통해서 돌아간 결과가 실패라면 실패 카운트가 하나 증가하고요. 실패에 대한 정책이 만약에 하나만 실패했을 경우에 종료하겠다고 하면 이때는 종료를 시킵니다. 자, 실패라는 상태 코드를 반환하면서 말이죠. 자, 이렇게 조건 검사를 통해서 거르고요. 그래서 이 포문이 도는데, 만약에 실패의 정책이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실패 카운트가 자식의 수와 같다. 이 말이 결국은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이죠. 그때는 자, 실패의 종료 코드를 리턴하면서 이 포문을 끝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건 이제 포문이 끝났네요. 포문이 끝난 후에 확인하는 거죠. 모든 자식을 다 돌고 난 뒤에 만약에 성공의 정책이 모든 것이 성공했을 경우라면, 자, 성공 카운트가 사이즈와 같다면, 자, 성공이라는 리턴 상태를 리턴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실패나 종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분명히 하나씩 자식들을 갖다가 돌보면서 돌아가고 있지만, 얘는 마치 동시에 여러 일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하나가 실패했다고 종료되는 시퀀스나, 성공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그 순간 종료되는 셀렉터와 다르게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나름대로 로직을 만들어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 실패 외에 다른 노드는 계속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구조가 바로 패러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코드는 복잡도 그렇게 높진 않죠. 자, 그래서 설명 적힌 걸 좀 더 봅시다. 이 패러럴에 대한 구현은 각 자식 행동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형태를 띈다. 카운터는 모든 종료된 행동에 대해 동작하고 이후 실패나 성공 정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비헤이비얼 트리는 먼저 성공보다 실패를 먼저 체크하는데, 최악의 경우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기 때문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되지 않는 동작이 있더라도
실행이 아직까지 막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이 정책이 충족된다면 그때 즉시 종료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조기에 종료됐을 경우에 실행 중인 것들이 함께 종료돼야 된다. 자, 이것은 on terminate에서 동시에 처리하면 되겠죠. on terminate에서 자식을 다 순회하면서 이게 만약에 아직까지 종료가 안 되고 러닝되고 있는 상태인 녀석만 찾아서 abort 시키면 될 겁니다. 중지시키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중지는 직접적으로 바로 중지시키는 것은 위험이 따르다고 있습니다. 항상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키는 부분과 종료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위험성들이 존재하죠. 자, 그 병렬 구조는 보다 진보된 BT의 제어 구조의 기초이다. 따라서 깔끔하게 종료하는 기법 3.3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3.3이 뭐였나요? 봅시다. 자, 여기서 액션에서 셧다운 시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다뤘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단되는 행동을 처리하는 방법 등은 매우 다양한 작은 문제가 드러난다. 여기서 사실 좀 골치 아프다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럴 때 패럴로드에서 함께 실행될 때 스스로 종료되기 전에 패럴로드가 종료되기 전에 중단돼야 될 자식 노드들이 필요할 때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두 가지 형태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비헤이비얼이 어버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원한다면 실행을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된다 라는 주장 또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단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플래그 변수 하나를 사용해 가지고 부모가 자식한테 중단해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이 중단을 시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이 플래그 변수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볼트 함수는 실제 중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단을 요청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저수준 BT에서 애니메이션은 한번 실행됐을 때 중단되면 이상한 모양을 띠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 대기해줘야 되는 것,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접근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즉시 종료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수준 BT에서 그 저수준의 이런 행동들까지 다 제어해서 코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지니까 미세한 관리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지만 즉시적으로 종료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행동들은 BT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BT 외부에다가 그냥 이벤트 던지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설계를 하자. 이 두 가지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구현이 될 겁니다. 이 자료의 오픈소스인 BTSK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브랜치에서 다른 브랜치로 전이가 발생할 때 그냥 즉시적으로 오버트를 통해서 실행이 중단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이에 필요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의존적인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부분도 우리가 병행 처리에서는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앞에서 그 조건에서 두 가지 조건 형태를 살펴보았어요. 즉시적으로 조건을 검사하는 거와 지속적 조건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볼까요? 몇 절이었나요? 3.4절 컨디션입니다. 인스턴스 체크 모드에서는 특정 시점에서 조건 검사하는 거에 관련된 거고요. 모니터링 모드라는 게 있었어요.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건을 검사해서 그 어떤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 만족하지 않았을 때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종료하는 그런 형태의 모니터링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 모니터링이란 게 사실은 우리가 패러럴 로드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겠죠. 여러 개가 동시에 병행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중에서 하나의 조건 검사를 집어넣으면 그 조건을 상시적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구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페럴과 관련해서 가장 유용한 어떤 형태가 비헤비얼이 실행되는 동안 우리가 주어진 조건, 그 가정이 유효한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모니터 행동일 것이다. 많은 행동들이 어떤 행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에 유지되어야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가정이 유효하지 않다면 화이트리 전체가 즉시 종료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내가 뭐 적에게 총을 쏜다 할 때 적이 내 시야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객체의 사용, 객체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객체가 그러니까 적이 죽었는데 계속 적을 공격하는 것 말이 안 되죠. 자, 아까 적이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근거리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니터를 하는 행동이 될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 구현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패럴로드의 구현을 재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서브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조건 검사용, 읽기 전용이고요. 하나는 행동 자체 쓰기 전용으로 구성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계속 동시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행위를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 필터와 똑같아요. 앞에서 본 것처럼 컨디션을 추가시키고 액션을 추가시키는 형태를 페일러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면 될 겁니다. 이것은 뭐 이런 구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니터라는 구조를 페일러로 구현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페일러에 관련된 코드가 한번 볼까요? 어디 있죠? 잠시만요. 비헤비얼 트리에 시퀀스 셀렉터 이 패럴이군요. 코드는 똑같습니다. require on or 성공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생성자에서 정의를 해 두었고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돌면서 만약에 종료가 되지 않았으면 살아있다면 돌려라. 하나씩 자식을 가지고 성공했다면 성공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성공 하나만 있을 때 만약 종료한다면 종료하라. 만약에 실패를 하면 실패에 대한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실패 하나 있을 때 종료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종료하라. 자, 그게 아니라면 다 돌고 난 뒤에 만약 모든 것이 성공했거나 모든 것이 실패했을 경우가 조건이 만족하면 종료하라. 모든 것이 성공한다는 조건을 만족했다면 종료하라. 종료에서는 전체를 돌면서 아직까지 종료가 안 된 녀석들을 어볼트 한 형태입니다. 자, 이것도 테스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가지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 성공에 대해서는 하나의 성공과 모든 것의 실패를 가정으로 병행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병렬 노드를. 자식은 두 개고요. 자식을 add child를 통해서 붙였네요. 자, 그래서 틱을 돌렸을 때 동작하고 있겠죠. 그리고 0번째, 첫 번째 것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우리가 성공 조건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자, 돌리면 자, 그 리턴된 값은 성공이 될 겁니다. 종료된단 말이죠. 두 번째, 하나의 성공,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똑같이 자식 두 개고요. 자, 한번 돌렸을 때 러닝하고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첫 번째 게 실패라면 첫 번째 자식 노드가
실패라면 실패는 모든 것이 확인한 거죠. 그때 틱을 돌렸을 때 상황은 하나가 실패됐기 때문에 계속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것도 실패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실패한 거죠. 그러면 그때 동작 결과는 실패로서 반환되겠죠. 앞에 제가 설명한 내용과 코드를 이해하셨다면 아마 잘 따라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모든 것의 성공과 하나의 실패입니다. 자식 두 개를 붙였고요. 돌렸을 때 첫 번째 틱에서는 런닝이 되고 하나의 실패가 났어요. 첫 번째 노드에서. 그러면 그 다음 돌렸을 때는 이 노드는 실패로서 판단될 것입니다. 자, 이게 패러럴 구조에 대해서 4가지 테스트한 결과이고요. 다음 모니터를 봅시다. add condition, add action 포함되어 있고 그 이상의 내용이 없네요. 그쵸? 자, 그 다음 테스트도 없네요. 예, 여기까지 일단 코드를 봤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1세대 BT에서 이 자료에서 나와 있는 1세대 BT의 구성 요소 마지막 액티브 셀렉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실 셀렉터예요. 근데 능동적 셀렉터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뭐 능동적이 있고 수동적이 있느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셀렉트는 사실 수동적 셀렉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액티브 셀렉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 녀석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주행동이 1번일 수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저걸 만약에 우리가 셀렉트를 만들었다. 셀렉트 그냥 S라고 할게요. 첫 번째, 적이 내 시야에 있으면 공격하라. 내 시야에서 멀어진다면 적을 마지막을 본 곳으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탐색하라. 만약에 멀어진 지역이 없고 너무 시간이 오래 된다면 어떤 랜덤한 위치를 탐색하라.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예제죠.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내가 셀렉트를 통해서 무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브라고 하지 맙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을 발견 못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위치를 향해서 막 이동을 만약에 하고 있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지금 이것만 도는 거예요. 이것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적이 내 시야에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적이 갑자기 등장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무브하던 행동을 갖다 중단하고 공격 상태로 바로 전입돼야 됩니다. 그 말은 공격이 사실은 이제 우선순위가 가장 높죠. 그래서 내가 무브를 하고 있든 랜덤 위치로 뭐 이동을 하든 탐색을 하든 관계없이 항상 공격이라는 이 상태가 마치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공격 상태를 진입의 어느 순간이든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액티브 셀렉트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게 능동적 셀렉터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액티브 셀렉터는 결정을 내린 후에도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들의 재검토를 반복 수행한다. 일반적 셀렉트는 수동적 셀렉트라고 할 수 있는데 둘의 차이는 이전 결정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병렬 처리 구조를 활용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확인하는 거죠. 재시도를 하는지 유무에 대한 문제이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트리의 특정 부분에서 위험이나 기회를 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이해가시죠? 아까 제가 든 예와 딱 이 문구를 같이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저기 내 앞에서 발견됐다 하면 즉시적으로 순찰을 멈추고 자 다른 행동으로 전환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그 예의다. 2.1절 로봇 경비병에 의해서 액티브 셀렉트는 두 번 등장한다. 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액티브 셀렉트라고 해서 시퀀스 3개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 말은 플레이가 보이면 공격이란 거 이것을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두 번째 상태의 액션 상태에서 뭔가 일을 갖다가 움직이는 이동을 갖다 계속 하고 있는 이 시퀀스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계속 첫 번째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는 그 말입니다. 또 어디 들어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공격 상태에서 액티브 셀렉터가 또 들어가 있어요. 플레이가 눈에 보일 때는 두 가지 시퀀스가 있는데 내 범위 안에 오면 총을 3번 쏜다와 그 다음에 플레이를 향해서 이동한다가 있어요. 플레이를 향해서 이동한 액션이 존재하더라도 내가 인 플레이어 인 레인지는 계속 검사를 해서 플레이어가 어떤 영역 안에 들어온다면 바로 사격할 수 있는 즉시적으로 사격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액티브 셀렉트라는 게 이렇게 두 번 사용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이걸 구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패시브 셀렉터 내에다가 우리가 본 것처럼 모니터링을 재사용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행동에 대한 전제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낮은 우선순위 노드는 종료하고 높은 우선순위로 바로 전이되도록 만들면 좋은데 이거는 사실 이벤트 기반으로 만들면 되게 간단하겠죠. 이벤트 던져주면 되니까 그런 이벤트 특정 이벤트를 던져가지고 전환하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구현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단순하게 어떻게 했냐면 액티브 셀렉터 안에서 사실 셀렉트를 갖다가 이거 상속받은 거거든요. 반복적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패럴 구조 쓴 거 아니고 돌 때마다 셀렉트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초기화 시켜버려요. 그 말은 어떤 특정 노드에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돌도록 만들어내는 구조이죠. 이게 참 좋은 구조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러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는 맞죠. 셀렉트에서 어떤 특정 노드를 진입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셀렉터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 내가 이번에 이런 노드를 갖다가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수행되고 난 뒤에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구조가 좀 별로네요. 그냥 차일드 하나만 둡시다. 자, 이 세 번째 노드가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러닝 상태예요. 그 말은 계속 얘가 실행되잖아요. 러닝 상태니까 이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업데이트해서 강제적으로 셀렉트를 초기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검사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되고 이걸 계속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재검사를 갖다 또 하는 겁니다. 성능상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구조가 분명히 그렇죠. 이것만 봤을 때는.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죠. 우선순위 높은 것은 맨 앞에 셀렉트해서 주면 되겠죠. 보통 우선순위 높은 것은 맨 앞에 노드에 두니까 이 조건 검사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이건 다른 여러가지 형태로도 구현은 쉽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중요한 건 이거 한 줄입니다. 셀렉트를 또 초기화시켜서 셀렉트를 업데이트해서 그 결과를 본다. 그 이전의 상태를 갖다가 프리비어스에 넣었거든요. 이전 상태하고 같으면 그냥 리조트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면 이전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종료시키는 겁니다. 어볼트 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종료시키고 새롭게 등장한 상태로 바꿔버리는 형태의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셀렉트 코드의 일부를 재사용한 것이다. 차이는 매틱마다 onInitialize 강제적으로 호출하는 부분에 있다. 만약 이전에 선택한 노드와 다른 자식 노드가 선택되면 이 결과가 리절트 결과가 이전과 다르면 어떻게 한다? 이전 노드가 종료된다. 우선순위가 낮은 행동에 대해 강제 종료는 원치 않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드 한번 볼까요? 액티브 셀렉터 초기화 부분, 그 다음에 현재 노드를 과거로 프리비어스로 돌리고요. 잠시만요. 제가 코드가 조금 previous와 result endpoint.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mcurrent 현재 상태는 계속 바뀌어요. 다음에 들어올 때도 업데이트하고 난 이 업데이트 구문 안에서 리졸트로 mcurrent가 보이지 않지만 업데이트 구문 안에서 mcurrent가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셀렉트에서 비헤비어를 바뀌면 포인트가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같지 않으면 과거를 갖다가 터미네이트 시키는, 어벌트 시켜버리는 이런 구조. 자, 이게 전부입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사실 뭡니까? 컴파짓에 액티브 셀렉터 만들었어요. 일단 액티브 셀렉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셀렉터를 상속받았습니다. 우리 패럴 형태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짜 패럴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단지 요 한 줄 때문에, 자, 그리고 이쪽 구문 때문에 패럴 처음 동작하기 때문에 패럴 형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구문인데 아주 기네요. 이거 한번 내용을 봅시다. 셀렉터, 액티브 바이너리 셀렉터, 액티브 셀렉터로 두 녀석의 자식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자식의 리턴 상태는 실패고 두 번째는 이제 러닝이라고 봅시다. 그럼 두 번째에서 아마 실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틱을 돌려보면 당연히 러닝 상태가 될 거고요. 첫 번째 녀석은 지나치기 때문에 초기화가 한번 일어났고 종료도 됐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화가 일어나고 지금 업데이트 중이고 종료는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돌아왔을 때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돕니다. 그 다음에 또 돌렸을 때, 두 번째 돌렸을 때도 당연히 러닝 상태일 겁니다. 자, 그때 뭐가 돕니까? 또 초기화가 됐으니까, 자, 이게 초기화가 첫 번째 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거쳐가는 거예요. 초기화되고 종료되고. 자, 두 번째 녀석은 이미 초기화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초기화가 필요 없죠. 실행이 진행되고 종료는 안 된 겁니다. 그러다가 0번째 녀석이 러닝 상태로 바뀌어 버렸어요. 0번째가. 그러니까 0번째가 이제 실행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틱을 돌렸을 때 러닝 상태인데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0번째 녀석이 다시 한번 초기화가 되지만 이번엔 터미네이트 안 됐어요. 그 말은 지금 행동이 0번째 노드로 옮겨갔단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 노드는 터미네이트가 됐네요. 이 녀석이 종료되고 0번째 자식으로 옮겨간 걸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0번째가 이제 석세스가 됐습니다. 성공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틱은 성공 상태가 될 거고요. 첫 번째 틱을 돌리면. 자, 그럼 첫 번째 녀석이 성공 상태가 됐다는 것은 이니셜라이즈 된 상태에서 터미네이트가 일어났단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 아예 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셀렉트에 의해서 성공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형태를 지니는 게 액티브 셀렉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코드 한번 여러분 전에 한 것처럼 브레이크 한번 거시고요. 한번 돌려보시면서 잘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코드만큼 명확한 거 없죠, 여러분. 자, 이걸 갖다가 실제로 하나씩 데이터 값을 확인해 가면서
스틱을 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초기화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액티브 셀렉트도 참 재밌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 다른 BT 내용에서 이걸 뭐 별도로 다룬 것은 그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까지 내용은 BT 스타트 킷에서 1세대 BTSK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이 여기 내용이 많죠, 여러분. 방대한 내용을 사실 다뤘고요.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어드밴스드 BT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해서 1세대와 2세대 BT, 좀 크게 해볼까요? 1세대와 2세대 BT의 어떤 차이점과 BT의 쉐어링, 공유에 관련된 개념, 그 다음에 메모리 액세스의 퍼포먼스를 임프루빙하는, 지금 포인트들만 썼잖아, 그쵸? 그러니까 가상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포인트들을 갖다가 계속 남발하기 때문에 캐싱 문제가 상당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노드 어로케이션, 노드 배치 문제, 자 그에 따른 새로운 노드 임플리멘테이션, 새롭게 구조체를 좀 바꾸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 기반 형태로 바꿔서 실제로 현재 언리얼 엔진이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BT를 사용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실은 나와 있어요. 옵저버 패턴이 될 것 같죠. 이벤트 기반은 보통 옵저버 관찰적 패턴 기반을 하니까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델리게이트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옵저버 스케줄러를 만들어서 쓰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이까지 내용 보진 않았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재밌겠죠. 그래서 사실은 BT에 관련된 비헤비얼 트리에 대한 전체 구조가 어떻게 하나의 노드가 동작하는지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 뒤에 있는 2세대 BT는 1세대 BT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코드 레벨에서 어떤 아키텍처 레벨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메모리 관리 어떻게 더 잘하고 이벤트 대응용을 만들어서 좀 커플링을 갖다 좀 줄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BT를 갖다가 정확하게 구현하는 동작 원리가 궁금하시던 분은 여기 이 비디오까지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는 뭐 나와 있는 것은 표준화된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내용이긴 한데 구현 방식은 여러분들이 어떤 설계 구조를 갖다가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가깝지 않나, 좀 주관적인 내용이 가깝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세대 BT에 관련된 내용 총 6개 강좌로 30분 가까이 한 180분 정도 진행한 것 같아요. 끝까지 다 들으신 분이라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루한 강의. 뒤에 뭐 여건이 된다면 뒤에 2세대 BT 내용으로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